선생님이 몇 권만 한번 추천을 네. 좀 해주세요. 네, 그러면 이제 몇 권 추천해 드릴 텐데, 제가 이제 교실에서도 아이들하고도 많이 읽었고, 집에서도 저희 아이들한테도 꼭 읽혔던 책인데, 네. 내용이 참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집합 스튜디오의 주단쌤입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정말 반가운 분을 모셨는데요. 문해력 전도사로 정말 유명하신 분이죠. 우리 콩나물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먼저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초4면 지식책을 읽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지식책이 뭐지? 이렇게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지식책이 뭔가요? 네, 세상의 책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눠 볼 수 있거든요. 네. 바로 이야기책과 지식책인데요. 이야기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문학이라고 하죠. 그리고 지식책은 비문학입니다. 이야기책 같은 경우에는 언어로서 인간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예술품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뭐 소리를 이용한 예술품은 음악 있을 거고, 이미지를 이용한 예술품, 뭐 미술 있겠죠. 그런데 이 이야기책 같은 경우에는 언어로서 사람의 감정과 생각을 자극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아이들이 어른으로서 마음과 생각이 성장하겠죠. 네. 예를 들어서 뭐 데미안을 읽는다라고 한다면 아이들이 이제 아이가 어른으로 성장하는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통찰력 얻을 수 있겠고요. 뭐 아이들이 뭐 샬롯의 거미줄 같은 거 읽는다면 우정에 대해서 알 수 네. 있겠죠. 반면에 이제 지식책은 비문학 영역인데, 이야기책이 예술품이다라고 한다면 지식책은 실용품 같은 거예요. 바로 지식과 정보를 담아서 전달을 하는 실용품인 거죠. 예를 들어서 음식을 보관하려면 냉장고를 쓰고, 빨래를 하려면 세탁기를 쓰는 것처럼 뭔가 지식이 알고 싶어, 뭔가 정보가 알고 싶어 라고 하면 지식책을 읽어야 하는 겁니다. 이런 지식책을 읽음으로써 우리는 자연과 사회에 대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뭐 대표적인 지식책으로 본다면 아이들 교과서. 교과서 속에 많은 지식들이 들어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 또 뭐 학습 만화, 또 그거 이외에 뭐 다양하게 지식들이 들어있는 책들도 되겠고, 이 책이라는 글자에서 조금 벗어나서 좀 넓게 본다면 네. 뭐 잡지, 신문, 네, 뭐 사용 설명서 이런 것도 다 지식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식책을 꼭 읽어야 한다라고 주장하시는 입장에서 지식책을 안 읽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네, 먼저 요즘에 인터넷도 있고 네. 유튜브도 있는데 지식책을 읽어야 되냐 이런 네. 생각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희도 이제 유튜브하고 작가 또 같이 하시니까 네. 아시지만 네. 어디에 더 많은 정보를 더 디테일하게 담을 수 있나요? 당연히 책이죠. 네, 우리가 유튜브, TV 이런 미디어, 인터넷 이런 것에서는 조금 가벼운 정보를 담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보셔야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담고, 책에는 조금 더 디테일한 것들을 담죠. 그래서 우리가 뭐 건강 채널 보면 건강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네. 그것이 의학 서적을 볼 때만큼 지식을 얻을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양질의 지식은 지식책을 통해서만 얻어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만약에 지식책을 읽지 않는다, 그리고 읽을 수 없다라고 한다면 양질의 지식을 얻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요즘에 이제 불수능, 불국어 얘기 많잖아요. 그렇죠. 특히 국어에서 이 비문학 때문에 굉장히 어렵잖아요. 뭐 경제 지문, 뭐 과학 지문, 기술 지문 정말 어렵거든요. 네네. 그런데 아이들이 이런 것들을 왜 더더욱 어려워하느냐 하면, 이야기책 문학과 지식책 비문학을 읽는 방법은 아예 다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이걸 몰라요. 외국의 연구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이들이 비문학을 문학처럼 읽는다. 지식책을 읽으면서 문학처럼 인물, 사건, 배경 그냥 줄줄줄 이런 식으로 그냥 쭉 읽고 넘어간다는 거죠. 네. 지식책을 읽을 때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독해들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책을 읽는, 비문학을 읽는 그런 문해력이 훨씬 더 떨어진다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이런 비문학들을 좀 읽히면서 비문학을 읽는 방법에 적응이 돼야 되겠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어휘인데요. 우리가 어휘가 크게 보면 두 종류로 나뉩니다. 바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늘 쓰는 일반 어휘라는 게 있고, 교과서나 지식책에는 이런 개념들 담겨 있는 어휘들 있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을 학문 어휘라고 하는데,
이 초등학교 한 3, 4학년 정도 되면 이 일반 어휘는 어느 정도 거의 다 마스터가 돼요. 3, 4학년 되면 일상 대화가 되니까요. 네네네. 네. 그래서 마스터가 되는데 이제 그 다음에 아이들이 학습적으로 나아가려면 학문 어휘가 늘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지식책을 읽지 않는다, 읽는 법을 모른다. 그러면 이 학문 어휘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읽는 아이에 비해서 훨씬 부족하겠죠. 그렇죠. 이런 세 가지 문제들이 뭐 대표적이라고 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지식책을 읽어야 되는 적기가 언제라고 보세요, 선생님? 일단은 아이가 원한다, 그리고 아이가 읽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일찍 읽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취학 전에 공룡 좋아하고 뭐 자동차 좋아하는 애들 그런 책들 달고 살잖아요. 그쵸, 그쵸. 얼마든지 읽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책에서 초4면 이제 지식책 읽기를 시작하세요라고 한 것은 지식책 싫어. 안 읽을래라고 하던 아이들도 이제는 조금 시작해야 될 이제는 때다. 이게 마지노선이다. 네, 맞습니다. 이제 시작하면 된다가 아니라 이때 시작을 해도 괜찮아요. 근데 이 시기는 좀 놓치지 말자라는 이야기고요. 그러면 초1, 2, 3까지는 이야기책 중심으로 읽는 것이 좋아요. 그걸 더 권장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이 지식책은 이야기책보다 조금 더 어렵습니다. 네네. 어휘도 어렵고요. 배경 지식도 어렵고 이 구조도 있거든요. 그 문학의 구조라는 건 그냥 간단합니다. 그쵸, 그쵸. 네, 기승전결. 근데 지식책의 구조는 좀 복잡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1, 2, 3학년 때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유창성 기르고 일반 어휘 기르고 기본적인 배경 지식 또 뭐 기본적인 이해력 이런 것들 1, 2, 3학년 때는 이야기책을 읽으면서 기르고 이때까지 지식책을 안 읽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이제 한 초4 정도 되면 읽을 준비도 됐고 그 다음에 이 이후까지 안 읽는다라고 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들 있잖아요. 비문학 텍스트에 대해서 너무 적응을 하지 못한다든가 학문어휘가 부족하기 때문에 당장 성적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 지식책이라는 게 결국 교과서가 포함이 되잖아요. 네네. 교과서를 못 읽는다? 아이가 스스로 공부할 수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과서 양도 늘어나고 5학년 되면 또 중학교 되면 또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초4 정도부터는 이런 지식책들을 읽으면서 좀 적응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늦어도 초4 정도에는 지식책을 읽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어린 나이라도 뭐 공룡 뭐 이런 거 좋아하면 어릴 때는 얼마든지 지식책을 읽혀도 괜찮다라고 하시지만 반대로 4학년, 5학년이 됐는데도 난 지식책 너무 싫어. 나는 문학만 읽을 거야. 이야기책만 볼 거야. 이렇게 하는 애들 분명히 있거든요. 그 아이들 어떻게 또 지식책을 읽힐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원인을 찾아서 해결을 해야 될 텐데 뭐 크게 한 3가지 정도 원인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첫 번째는 뭔가 배운다는 것 자체에 좀 관심이 없는 아이들. 아이들 보면 지식 자체를 좋아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막 재밌다 그리고 막 아는 척도 하고 이런 애들 좋아하는데 그런 거 전혀 관심 없는 아이들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에게는 뭔가 배운다라는 거, 지식이 재밌다라는 사실 조금 경험을 하게 해줘야 되는데 제가 이제 저희 아이들한테 했던 사례를 말씀을 드리자면 요즘에 이제 인터넷으로 음식들 많이 배송해서 먹잖아요. 그쵸. 냉동에서 왔는데 이제 아이스팩도 있지만 그 드라이 아이스 있잖아요. 그게 왔길래 제가 딱 얘들아 신기한 거 보여줄게라고 해서 그 싱크대에다가 물을 이제 볼에다가 물을 쫙 받아서 드라이 아이스를 딱 넣었어요. 네. 그랬더니 뽀르르 하면서 막 연기가 쫙 나는 거죠. 그 무대 효과 같은 것들이. 그랬더니 애들이 밥을 먹다가 갑자기 막 와 그러면서 막 너무 신기하면서 막 뛰어와서 막 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 2번, 3번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물체는 상태가 3가지가 있다. 그래서 고체, 액체, 기체가 있다. 지금 이거는 단단하지. 이런 것들이 고체야. 그리고 연기가 막 나오지. 이게 기체야.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고 물은 어떻게 변하지? 물은 중간 단계가 있는데 얼음, 물, 수증기 얘는 없네. 이런 것들을 뭐 승화라고 해. 어렵지만 뭐 그런 게 좀 달라 라는 이야기들을 해주면서 그런 식으로 지식에 대해서 계속 접근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고체, 액체, 기체 전혀 관심 없잖아요. 근데 눈앞에서 막 연기가 쏟아지고 무슨 마법 같은 현상이 일어나니까 이게 기체야? 그게 승화라고 해? 하면서 막 빨려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유튜브 영상도 찾아보고 또 영어도 한번 물어봤어요. 이 드라이 아이스라는 이름에 비밀이 숨어 있다. 방금 이 현상이 비밀이 숨어 있다. 드라이가 뭔 것 같아.
글쎄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빠가 이 몸으로 네. 쇼를 퀴즈를 내주겠다 해서 이렇게 하니까 네. 드라이기 그러는 거예요. 드라이기가 뭐 하는 거지? 말리는 거다. 그렇지. 얘는 말라있는 얼음이라는 뜻이다. 아이들이 찾았어요. 드라이 아이스 말라있는 얼음 이렇게 찾는 거. 제가 힌트를 줬지만 네네. 그런 식으로 하니까 아이들이 막 유추하는 힘도 길러주고 너무너무 재밌어하는 거죠. 그래서 뭐 그 고체, 액체, 물체 상태에 대한 과학책도 줘서 읽어보고 유튜브 영상 보고 하니까 뭔가 배운다라는 것이 재밌구나. 그리고 이게 우리 일상생활 주변에 늘 있구나. 네.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그럴 것 같아요. 주변에 할 거 없는데 라고 그렇죠. 하는데 그러신 분들 있죠. 네, 정말 아니에요. 모든 게 다 과학입니다. 지금 저희가 촬영하고 있지만 여기 뭐 카메라 있잖아요. 뭐 렌즈가 있겠고 그렇죠. 뭐 카메라의 구조 이런 것들 볼 수 있겠고 조명이 있으니까 빛이 있겠고요. 공기가 있고 바람이 있고 이게 다 과학이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주변이 모두 다 과학 아니면 사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곳에 지식이 다 있고 그런 식으로 다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했을 때 아이가 지식이란 게 재밌네 하면서 지식책에 조금 접근하는 거. 두 번째로 아이 지식책 읽기를 좀 싫어하는 이유는 읽었는데 이해가 안 되고 어려워서 그래요. 그렇죠. 이야기책은 사실은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으면 그냥 읽히잖아요. 그렇죠, 보면 그렇죠. 뭐 인물이 뭐 가서 밥 먹었다, 싸웠다, 뭐 모험을 했다 그런 얘기니까. 근데 읽으면은 뭐 쌍떡잎 식물이니 뭐 고체니 승화니 뭐 처음 들어보는 뭐 중력이니 그러니까 안 잡혀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수증기인데 잡으려고 하는데 안 잡히는 느낌인 거죠. 그래서 애가 30분 읽었는데 아무것도 안 잡혀. 안 하고 싶죠. 그렇기 때문에 야, 콩나물쌤이 지식책 중요하대 라고 하고 던져주시는 게 아니라 콩나물쌤이 지식책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같이 읽어보자 라고 하셔서 함께 좀 읽어보시는 경험이 조금 필요해요. 네. 그래서 아이와 함께 이렇게 읽어보시다 보면 뭐 중요한 개념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함께 찾아보고 거기에 대한 설명도 있으니까 읽어보면서 이게 승화라는 거 하는 건데 엄마랑 다음에 실험해보자. 드라이썸 넣어보고 네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글이 이해되는 경험들. 지식책은 이런 식으로 읽어야 되는구나. 이게 중심 문장이 있고 근거가 1, 2, 3, 4, 5가 붙는구나. 이런 식의 것들을 하나씩 알아가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아이가 지식책을 이렇게 읽을 수 있겠구나라는 게 이해가 되면 이제 재미가 그렇죠. 생겨요. 맞아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남는 게 없다라고 했는데 쓰기하고 연결해서 조금 남겨야 돼요. 그럼 아이가 읽은 다음에 했는데 다음날 되면 보통 아무것도 안 남거든요. 그죠. 근데 그건 여러분의 자녀만 그런 게 아니고 원래 그래요. 원래. 네. 그래서 이게 남도록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해줬을 때 아이가 남으니까 다음에 친구 만났을 때도 막 설명해주고 그치. 했을 때 아는 척도 하고. 지식책을 내가 읽으니까 상식이 많아지네. 선생님이 설명했는데 선생님 뭐 책에서 봤어요. 막 애가 막 흥분해요. 네네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재미를 느끼게 해준다면 지식책에 푹 빠지게 될 겁니다. 다 지식책 그러면 읽혀야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계실 텐데 그러면 어떤 것부터 읽혀야 되지? 이런 것도 사실 고민되실 것 같거든요. 어떤 네. 지식책부터 읽히면 좋을까요? 좋은 지식책을 고르는 기준을 세 가지를 일단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가 아이들의 관심을 끌어야 돼요. 그래서 표지, 제목 이렇게 넘기면서 그림 보면서 아이의 관심을 끄는가. 이거는 뭐 서점을 아이와 함께 가시거나 도서관을 함께 가보신다면 바로 아시게 되겠죠. 이제 두 번째는 내용 이해가 어렵지 않은가. 요거에서는 일단 어휘가 아이한테 맞는가, 그리고 시각 자료가 좀 도움을 주는가, 뭐 표현들이 좀 적절한가 이런 것들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이제 내용이 정확한가인데 요건 사실 부모님이 금방 판단하기는 어려우세요. 그렇죠. 왜냐면 전문가가 썼는데 우리가 잘 알기가 어렵죠. 네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작가의 경력, 이 사람이 이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가, 또 뭐 수상 경력 이런 것들도 보셔도 되고, 그러면 이제 이 중에서 한 가지를 조금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네네. 부모님들이 이제 서점, 도서관 갔을 때 이 책이 아이의 수준에 맞는가, 어휘를 가지고 판단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5손가락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 5손가락을 가지고 이 책이 아이에게 맞는지 금방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 한 페이지를 펼쳐봐요. 네. 근데 글이 너무 없거나 글이 너무 많은 페이지 말고 그 책의 평균적인 페이지를 하나 펼칩니다. 그 다음에 아이로 하여금 이 책을 읽으면서 모르는 어휘의 개수를 카운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페이지에 모르는 어휘의 개수가 몇 개인지에 따라서 이것이 적절한지 안 적절한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0에서 1개. 요거는 조금 쉬운 책이에요. 조금 쉽다. 그리고 2개에서 3개. 요거 적절한 책입니다.
모르는 단어가 2개에서 3개 있으면 아이가 읽었을 때 이해도 되고 배우는 것도 있겠구나. 0에서 1개는 좀 배우는 게 조금 적을 수 있어요. 다 아는 내용일 수 있고 2개에서 3개는 읽을 수도 있고 배우는 것도 있겠다. 4개에서 5개는 이건 좀 어렵다. 4, 5개 돼버리면 아이가 모르는 어휘 나오면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한 2개, 3개 됐을 때 이게 뭐지 하고 되는 거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6개 넘어간다. 얘는 불가능한 책. 그러니까 아이가 혼자 읽을 때는 2개에서 3개 정도 되는 거 읽으면 되고요. 부모님이 함께 읽어주신다면 4개에서 5개 되는 책 읽으셔도 되고 6개가 넘어간다라고 하면 부모님이 도와주셔도 이건 좀 이해하기 어려운 책이다. 나중에 읽어야 되는 책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요거는 초등 1, 2, 3학년 기준이고요. 네. 초등 4, 5, 6학년은 곱하기 2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0에서 2개면 아주 쉬운 책. 아무래도 글밥이 좀 많아지죠. 네네네. 한 페이지에 글밥이 거의 2배 이상 늘어나니까 그래서 0에서 2개면 아주 쉬운 책, 3개에서 6개면 적절한 책, 7, 8, 9, 10개 좀 좀 어려운 책, 11개 넘어간다 불가능한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막 알려주셨는데도 그래도 난 못 고르겠어 하신 분들 분명히 있으시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선생님이 몇 권만 한번 추천을 네. 좀 해주세요. 네, 그러면 이제 몇 권 추천해 드릴 텐데 제가 이제 교실에서도 아이들하고도 많이 읽었고 집에서도 저희 아이들한테도 꼭 읽혔던 책인데 네. 내용이 참 좋습니다. 첫 번째는 배추인나비 알 100개는 어디로 갔을까인데요. 배추인나비가 알을 100개를 낳았어요. 근데 마지막에 나비가 돼서 사는 건 몇 마리일까요? 네,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한 마리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99마리가 다 그 과정에서 죽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나비가 이렇게 알, 애벌레, 번데기, 배추인나비로 이렇게 성장하는구나 그 단계도 알 수 있고 자연에서 생존한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배추인나비 알 100개가 정말 다양한 이유로 죽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생명의 소중함, 또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거. 저 아이들한테 그러거든요. 너 엄마 아빠가 이렇게 다 키워주지 않니? 동물들은 다 죽어.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좋고 특히 초3에서는 이걸 과학에서 배워요. 그래서 연결해서 보시면 좋겠고 이 책은 제가 굉장히 많이 추천하는 책인데요. 초등 필수백과 삼성출판사에서 나왔는데 해외 번역책이고요. 이 안에 보면 거의 뭐 600개, 700개 정도 되는 궁금증이 해결이 되네요. 네, 아주 많은 상식들 있잖아요. 사회과학적인 상식들을 한 문단 길이의 글로 막 써놔서 그림책만 끝내고 첫 책으로 시작하기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네. 요즘에 이제 한국사 5학년 되면 이제 한국사 시작을 하는데 한국사를 5학년 교실에 가서 시작하는 애들은 너무 어려워요. 너무 재미없어 합니다. 네. 그래서 한 2학년, 3학년 뭐 이렇게 시작을 하셔도 좋고요. 그래서 그 책으로 뭐 그림으로 보는 한국사 이건 계림북스에서 나왔는데 거의 이제 2페이지가 하나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5권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딱 읽으면 우리 통사를 한번 쭉 보게 되는데 이런 식의 한국사 지식책을 읽고 학교에 간 아이랑 한 번도 안 읽고 가본 아이는 정말로 천지차이입니다. 안 읽어본 아이들은 한국사를 좋아하는 아이를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교실에서는 2페이지에 막 시간이 후루룩 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단어만 나와요. 대동법, 뭐 아무것도 안 와닿아요. 근데 이런 책을 읽어보고 학교에 온 아이는 이래요. 계속 수업하는데 다음날 책도 가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추천해드릴 책은 초등 과학백과인데요. 아까 전에 초등 필수백과, 이거는 초등 과학백과인데 출판사는 달라요. 이것도 번역책인가요? 요거는 이것도 번역책이고요. 그 다음에 안에 보면 컬러로 이렇게 초등 과학, 중고등까지 해서 과학적 지식을 굉장히 많이 알 수 있어요. 네네네. 요 가격이 상당합니다. 요게 요만한 책이 38,000원이에요. 비싸네요. 근데 컬러에 워낙 내용도 좋고 해서 저는 이제 아이가 둘이니까 첫째 읽히고 둘째 2번 읽히고 도서관에서 한번 빌려보시고 아이가 충분히 잘 보겠다 싶으시면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워낙 양이 많아서 하루에 쭈르륵 다 읽는 건 아니고요. 하루에 이제 한 챕터, 한 페이지 이렇게 해서 읽으면 뭐 6개월 가까이도 읽고 하니까 뭐 충분히 돈값은 할 수 있는 책이라고 두고두고. 보겠습니다. 네. 아까 전에 지식책에 따로 읽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네.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선생님? 네, 오늘은 2가지 측면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제 어휘인데요. 이 지식책은 특히 어휘에 신경을 쓰셔야 돼요.
이야기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어휘들 좀 모른다 해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네, 그냥 우리가 영어 해석할 때 대의를 파악한다고 하듯이 뭐 대략 그런 사건이겠거니 하고 가면 되는데 지식책은 어휘가 핵심 개념인 경우가 많거든요. 얘 모르면 그냥 말짱 확 못 읽은 거예요. 안 읽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어휘에 딱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애들이 이게 안 됩니다. 지식책을 잘 읽는 아이들은 딱 읽으면서 모르는 어휘가 딱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포커스를 하고 신경을 쓰고 하는데 대부분의 한 7, 80% 아이들은 모르면 넘어간다. 네. 자기가 모른다는 사실 자체도 사실은 잘 몰라요. 그냥 소리내서 쭉 읽는 거죠. 그냥 기존의 이야기책 읽듯이 가는 거잖아요. 모르면서 그냥 쭉 읽고 오늘 끝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식책을 읽고 나서도 재미가 없다, 남는 게 없다고 하는데 그래서 첫 번째로 길러줘야 되는 게 단어의식이에요. 단어의식이 뭐냐면은 단어에 관심을 갖고 내가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딱 포커스하는 거. 그래서 요거를 기르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주 심플한 방법은 펜 하나 들고요. 읽으면서 모르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체크를 해주면 돼요. 아이들이 내가 이 단어를 안다 모른다를 신경을 안 쓰고 글자를 읽다가 자 지금부터 모르는 단어를 체크해봐 라고 하는 순간 보면서 모르는 단어 체크하면서 자기가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단어에 정신을 쏟는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이렇게 체크하면 그 안에 분명히 핵심 개념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모든 핵심 개념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핵심 개념을 탁 체크하고 엄마랑 아빠랑 함께 이 중에서 뭐가 여기서 핵심 개념인지 보고 그리고 핵심 개념은 대부분 설명이 들어있어요. 이건 따로 사전을 볼 필요도 보통 없어요. 단어 앞뒤에 있죠. 이 개념을 지금 배우는데 안 담았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애들이 그걸 모른다고요. 그래서 체크하고 읽어보고 이게 무슨 소린 것 같니? 아 여기서 핵심 개념이 요거구나 하면서 단어를 짚어주는 거 첫 번째. 이제 두 번째는 쓰기를 추천드릴 텐데요. 이 쓰기 중에서도 어떤 쓰기냐면 학습 쓰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습을 목적으로 쓰는 거예요. 책을 읽고 예를 들어서 한 페이지를 읽었어요. 여기서 읽고 내가 기억에 남는 내용들을 한두 문장, 세네 문장으로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아이들이 좀 이상한 내용을 씁니다. 중심 내용 말고 뭐 별의별 내용을 다 쓰는데 처음에는 그냥 학습 쓰기에 익숙해지는 시간 쭉 가지고 아이가 이제 군말 없이 쓰기 시작한다고 하면 이제 좀 잘 쓰는 데 신경을 써보는 거죠. 그런데 잘 쓰도록 신경을 쓴다는 것은 글의 형식이나 맞춤법이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핵심 내용을 썼느냐는 거죠. 그래서 한 페이지를 보시면서 여기서 중요한 내용을 아이가 썼는지 보고 아이와 함께 얘기해 보는 거죠. 이 페이지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 이걸까? 아빠 생각에는 아닌 것 같은데 이 페이지가 지금 무엇에 관한 내용인 것 같아? 라고 하면서 함께 찾아보는 경험 그리고 그거를 써보는 경험을 하는데요. 이 학습 쓰기가 성적을 정말 잘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학습 쓰기를 꼭 해보시고 학습 쓰기를 하실 때 주의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너무 길게 쓰면 안 됩니다.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한 페이지는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왜냐면 양적으로 접근하시니까. 근데 중요한 건 절대로 양이 아니기 때문에 길게 쓰면 효과가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1분에서 길어야 10분.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아이에게 한 페이지 짧은 거 읽으면 거의 2, 3분 안에 다 씁니다. 그 정도로 짧게 쓰고 두 번째 형식 가지고 절대 지적하지 마시고 세 번째 일주일에 2회 이상 한 학기 이상 하시면 성적이 오른다. 네, 이렇게 학습 쓰기를 했던 학급들이랑 하지 않았던 학급들에 대한 비교 연구들이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 이하로 한다거나 한 학기 이하로 하면 이게 늘지가 않아요. 근데 일주일에 2번 이상 계속 쓰는 아이들은 이 지식을 내가 빨아들여서 남기는 시스템 자체가 몸에 체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 학기 이상 꼭 해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지식책 중에서 아이들이 그나마 제일 좋아하는 게 학습 만화인 것 같아요. 근데 학습 만화 그냥 쭉 읽고 넘어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나마 이거라도 읽으니까 다행이지라고까지 생각하시는데 학습 만화도 따로 읽는 방법이 있죠, 선생님? 네. 학습 만화가 되게 좀 저평가되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워요. 맞아요. 좀 되게 유명한 책에서 학습 만화가 되게 나쁜 것처럼 얘기하셔가지고 학습 만화는 읽히면 안 된다 이렇게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연구 결과들을 보더라도 학습 만화가 아니고 만화만 읽어도 문해력도 증가하고 근데 학습 만화니까 더더욱 좋죠. 문제는 학습 만화가 아니라 학습 만화를 읽는 방식이에요. 애들이 어떻게 읽느냐 하면은
쭉 웃긴 부분만 읽는 거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지식을 캐치를 못하고 스토리 보다가 웃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남는 게 없는데,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나 선생님께서 학습 만화를 읽는 방법을 지도해 주실 수 있다면 이거는 정말 아이들이 막 원해서 읽으니까 그렇죠. 네. 더 효과가 좋겠죠. 네, 효과가 굉장히 좋을 수 있죠. 제가 그러면 오늘 이제 Y 책인데요. 이제 미생물 이 책에서 읽는 방법을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이제 학습만이라는 스토리들이 쭉 있고 또 핵심 지식들이 있잖아요. 네. 앞에서 말씀드렸던 핵심 단어들을 일단 체크하는 것부터 조금 해 보셔야 되겠어요. 여기 보면 뭐 미생물이 살기 좋은 모낭, 모낭이 뭘까 이런 것들 체크해 보면서 모낭에 집중을 해 보는 거죠. 그 다음에 학습 만화의 장점이 뭐겠어요? 시각 자료가 굉장히 디테일하고 좋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이걸 잘 안 보고 넘어갑니다. 방금 모낭이라고 했으니까 아이와 함께 모낭을 찾아보고 모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모낭에 대한 정보들을 쭉 찾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 시각 자료와 단어들을 연결해서 그리고 그 설명까지 아이와 함께 찾아보면서 하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학습 만화를 읽어라 라고 주지만 마시고 아이와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네, 엄마가 이런 책에 관심을 가지면 아이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또 인물이 있으니까 역할극처럼 네. 네, 엄마, 아이 이렇게 좀 목소리도 하면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네. 이렇게 하면서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아이한테 학습 만화는 이 이야기 보고 낄낄대려고 보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좀 미리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그냥 재미있는 거고 실제로 너는 여기서 뭔가를 배워야 된다라는 목적. 왜냐면 아이들이 그런 목적의식 자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네. 그냥 뭐 재밌어 보이니까 보는데 그냥 웃긴 부분 보고 지식은 뭐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근데 부모님이 이런 이야기만 좀 언급만 해주더라도 아, 저런 지식에 집중해야 되는구나가 되니까 거기에 좀 더 집중하게 되고 또 단어 체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학습 쓰기로 또 연결을 해보는 거죠. 자, 방금 모낭이라고 했는데 모낭에 대해서 뭐가 기억나? 한번 써보자. 네네. 아이가 잘 쓸까요? 안 쓸까요? 못 쓰겠죠. 못 쓰죠, 처음에. 아까 읽었는데 이렇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제가 학생들이나 저희 아이들한테 봐, 이게 지금 현실이야. 읽고 나서 남는 게 아무것도 없지. 남겨야 되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읽어보는데 똑같은 부분을 읽는데 이번에는 내가 글을 쓸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읽자라고 하면서 다시 읽어봐요. 그러면 아이의 읽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전에는 길길대고 몰라 이랬던데가 그 부분을 막 보는 거죠. 봐봐, 모낭은 이렇게 해서 뭐 세균이 뭐 번식하기 좋은 장소래. 아, 요거 쓰자 이따가 탁 쓰고 그거 한번 써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아까 전보다는 좀 나을 거고, 잘 못하겠다 하면 또 펼쳐서 보고 써보고, 이런 식의 나중에는 결국에는 뭐가 돼야 되냐면 이렇게 쭉 보고 덮고 쫙 써보는 안 보고. 네, 이것이 이제 많이 배운 이제 학습이 훈련이 된 성인들의 방식이잖아요. 결국에는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처음에는 이런 단계별로 훈련을 시켜 주신다면 아주 지식책을 잘 읽을 수 있을 거고 학습 만화를 뭐 200% 활용할 수 있겠죠. 오늘 정말 이제 다양한 꿀팁들을 주셨는데요. 선생님의 책, 초사 지식책 읽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 책에 더 많은 내용들 담겨져 있죠, 선생님. 네.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이 책은 이제 크게 1부와 2부로 보시면 되는데요. 1부는 조금 가볍게 읽으시면 됩니다. 지식책이 뭔가, 왜 중요한가, 뭐 이런들의 이야기들 보면서 아, 그렇구나. 내가 그동안 이야기책밖에 신경을 못 썼네? 라고 하는 것들 그냥 가볍게 읽으시면 되고, 이제 2부에서는 굉장히 디테일한 팁들이 담겨 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부모님도 선생님도 지식책을 이야기책처럼 읽어요. 아이들뿐만 아니고. 뭐냐면은 사셔가지고 주르륵 읽고 아, 좋다. 그래. 그리고 책상에 꽂아놓고 네. 뭐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아무것도 안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식책은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되고 이거는 실천하려고 보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2부에는 15개 챕터로 한 챕터씩 구체적인 디테일한 팁들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루에 다 보지 마시고 하루에 한 챕터 보시고 아이한테 적용을 해보시는 거죠. 그 다음에 적용해보면 부족한 게 분명히 있으시거든요. 네. 그 챕터를 다시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제가 했던 말 중에 놓쳤던 것들 보면서 또 적용하고 또 적용하고. 그래서 이 책은 이렇게 해서 그냥 한번 보고 탁 꽂아두지 마시고 아이가 공부하는 식탁이나 자리 옆에 놓으시고
잠깐 보시고 또 함께 지식책 보시고 이렇게 적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들한테 지식책을 읽히기 위해서 어머님도 지식책 읽기를 하셔야 되네요. 이거를 읽다 보면 아 지식책은 이렇게 읽어야 되는구나 하는 게 체득이 되실 거예요. 본인이 알면 훨씬 더 잘 가르칠 그렇죠. 수 있잖아요. 네. 네. 오늘 이 책 소개해 주셨는데요. 선생님 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댓글 이벤트 진행하거든요. 이 책에 대한 기대 소감 혹은 오늘 영상 중에서 이제 인상 깊은 부분 남겨주시면 저희가 10분에게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길지 않은 시간인데 이렇게 알짜배기 여러 가지 정보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